크자! 안녕하십니까, 키큰 형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직장생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힘들어도 견뎌라, 버텨라,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녀라, 참아라, 이런 말만 하는데 진짜 힘들어서 미쳐버리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만둬야지 뭐. 장난까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한 번 경험했는데 사실 이직을 결정하기도 되게 어려웠죠. 쉬운 결정은 아니고. 사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보다도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끼니를 때울 때가 훨씬 더 많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냥 그만두는 거고, 진짜 욜로 하다가 골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이직인데, 일은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부럽다. 이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동종의 업계로 이직을 하는 것, 아예 직업군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건데, 직업군을 바꿔가지고 도전하는 거는 진짜 엄청 큰 도전입니다. 내가 해오던 일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엄청 큰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또한 그동안 해왔던 일의 경력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보면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너무 안 맞다, 그런 뜻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업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직을 한다는 것은 재취직을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취업 준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사를 준비하는 신입들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기존 회사에서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도 남아있을 거고, 열정이나 체력이나 뭐 하나 그 회사에서 본인을 신입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서 입사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게 되는데, 안정성이나 그나마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기업 같은 곳이 주로 타겟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사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래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 이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할 이직은 내가 하는 일은 같은데 회사 이름과 같이 일하는 사람만 바뀌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직에는 꼭 동반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 안 있다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이혼을 할 때 받는 크기의 스트레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신입사원 때처럼 사람들이 날 반겨주고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회사에서 신입 때부터 쭉 커온 진골이 있고 중간에 끼어든 성골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자, 그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을 하면 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보석이란 제도도 있고, 합의금이란 제도도 있죠. 이게 왜 이럴까요? 정신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피해가 해소가 된다고 해요. 돈 미세, 돈에 미친 새끼들도 아니고 돈이면 모두 해결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돈으로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음으로써 내가 다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직에서 돈이 중요한데 이직으로 평균 올릴 수 있는 연봉 인상은 보통 5%에서 10% 정도입니다. 5%에서 10% 정도의 연봉 인상을 하고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전적인 이득은 취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다녔을 경우에 내년에 어느 정도의 연봉 인상률이 예상될 수도 있고, 또한 보통 회사의 경우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퇴직금 역시 5년에 뭐 1년 플러스 해준다든지 10년 이상일 경우에 또 다른 엑스트라 베네핏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는 평균적이지만 이상적인 연봉 인상은 아니라는 거죠. 10% 이상이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돈만 많으면 좋냐? 네, 좋습니다.
왜냐면 돈이 일이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직의 스트레스가 아까 장난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예전 같지 않게 이직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의 인사과에서는 이직한 사람들의 연봉을 적게 책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되었고, 또 회사마다 임금을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기본급이 많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많다는 이런 식으로의 연봉 협상을 아주 지저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봉 협상에 관련된 팁은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인데요. 돈이 적더라도 포지션이 좋으면은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는 크고 싶은데 앞에 똥차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거나 내가 충분히 일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불합리한 인사평가나 고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경우에 이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왜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나를 승진을 시켜주면서 데려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인을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밖에 없어. 내가 너 잘하는 거 아는데 이 회사 와보니까 괜찮더라. 너도 한번 와서 이 회사에서 일해봐. 대신 네가 거기서 담당자였는데 너를 팀장으로 내가 추천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돈이 비슷비슷하더라도 내 포지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 또 하나는 회사의 네임밸류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대기업에서 뭐 글로벌 기업. 제가 뭐 중소기업 뭐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혹은 내가 지금 매일 봐야 하는 저 직장 상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회사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간다 하면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꼭 회사나 내 직장 상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직에 대한 영상을 다 찍었는데 사실 제 이야기를 완전히 빼고 찍으려니까 사실 좀 알맹이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의 경험담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셀카봉을 안 가져와가지고 너무 화면이 가깝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한 번 경험했는데 사실 이직을 결정하기도 되게 어려웠죠. 쉬운 결정은 아니고 나름 큰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옮긴 회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외국계 회사였는데, 그래도 제가 이직을 결정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연봉 협상도 잘 되었었고, 아무래도 큰 회사에 있다가 작은 회사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작은 회사로 감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포지션들에 대한 기대감, 당장 포지션에 대한 개런티는 없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어떤 결정에도 후회는 남기 마련이죠. 근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뭐 즐겁게 해야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돈 미세답게. 요즘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해도 포지션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입을 뽑지 않은 요즘 시대이고, 본인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는 반에 다른 회사의 사람을 받아들일 여력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요즘엔 진짜 월급쟁이가 살아가기에 되게 암흑기인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크자, 키 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의 어떤 역량을 키워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함께하는 그런 과정과 내용들을 담는 영상들을 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구독과 좋아요는 어차피 시키지 않아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상 키 큰 형이었습니다.